경매에 관심이 생겨서 입찰 준비를 한 뒤 법원에 입찰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입찰 당일 혹시나 내가 실수해서 입찰 보증금을 잃지 않을까? 권리 분석은 나름 한다고 했는데 뭐 문제 있는 건 없겠지? 등등 첫 입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첫 입찰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낙찰을 받고 나면 첫 기쁨도 잠시, 뭐부터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대출은 어떻게 해야 되지? 명도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 등등. 그래서 오늘은 낙찰 후 경매 절차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론적인 것보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뒷부분에는 실제 저희 고객분 낙찰 사례도 같이 소개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전체적인 절차를 한번 보시고 각 단계마다 낙찰자가 해야 할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낙찰을 받고 나서 일주일 동안 법원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검토한 뒤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매각 허가 결정 후 일주일 동안은 항고 기간입니다. 즉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나 소유주 중에서 이의가 있는 사람들이 신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의가 없으면 매각 허가 확정이 되고 법원 측에서는 언제까지 잔금 납부를 하세요 라는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를 보냅니다. 보통 낙찰일 기준 40일 내로 정해집니다. 잔금 기한일에 맞춰서 잔금을 납부하면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그리고 명도 완료 후 부동산을 인도받습니다. 제 경험상 명도는 낙찰일 기준 약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낙찰 후 흐름인데요. 그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낙찰 당일입니다. 낙찰 당일 최고가 매수인으로 호명이 되면 낙찰 영수증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면 되는데요. 사진으로 보시는 게 낙찰 영수증입니다. 낙찰 영수증은 추후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을 받고 나가실 때 대출 상담사분들이 대출 명함을 나눠주시는데요. 이 명함들을 많이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추후 경락잔금 대출을 받을 때 금리, 대출 한도를 최대한 여러 군데에서 비교한 뒤 가장 좋은 조건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입찰 당일 할 일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낙찰받고 7일은 매각 허가 결정 기간인데요. 법원 측에서는 경매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하고 특별한 점이 없다면 매각 허가 결정을 해줍니다. 실무상으로 보면 소유주가 개인회생 관련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취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각 허가 결정이 안 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개인회생 판결을 받아서 소유주가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판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건지 아니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건지 그건 각자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고객분은 판결까지 기다리셔서 끝내 부동산을 인도받으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매각 허가 결정까지 7일 동안은 딱히 할 일은 없고 맘 편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세 번째, 매각 허가 확정인데요. 자,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다음 7일은 항고 기간입니다. 소유주나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 측에서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항고를 하려면 낙찰 금액의 10%를 법원에 공탁, 즉 맡겨야 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는 잘 없지만 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결국 소유주가 빚을 변제해서 사건이 취하됐지만 약 6개월 동안 보증금이 묶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경매는 종종 변수가 발생하곤 합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나면 낙찰자가 해야 할 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매각 허가 결정이 나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우선 첫 번째, 경매 물건 점유자와 접촉을 시도합니다. 경매는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잔금을 납부해야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즉, 아직까지 소유주가 아니라 최고가 매수인입니다. 그래서 점유 중인 소유주나 임차인에게 내가 주인이니 나가달라 라고 말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잔금을 납부한 다음에 살고 있는 분에게 나가달라고 하면 부동산 인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에 점유자와 접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명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함입니다. 보통 저는 대문이랑 우편함 두 곳에 제 연락처를 적고 연락을 달라는 쪽지를 남기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편지 봉투에 넣어서 초인종 아래 잘 보이는 곳과 우편함에 놓고 옵니다. 말씀드렸듯 아직까지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연락이 온다면 이사 계획은 하고 계신지, 곧 잔금 납부를 해서 소유권이 넘어올 것이다 등등 경매 진행 상황이랑 이사 계획을 자연스럽게 여쭤보시는 식으로 명도를 천천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할 일은 대출을 알아보는 일인데요. 낙찰 당일 받아두었던 대출 명함에 전화를 해서 낙찰받은 경매 물건 사건 번호를 알려주고 대출 한도와 금리를 여러 은행권에 여쭤보시면 됩니다. 주거래 은행도 함께 물어보시면 좋겠죠.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이 경매는 디딤돌 대출이나 특례 대출이 가능하냐고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그 부분은 그 대출 담당하시는 분께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아직까지 잔금 납부 기간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대출은 천천히 알아보셔도 됩니다. 정리하면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진 뒤에 할 일은 점유자와 접촉, 대출 알아보기였습니다. 네 번째는 잔금 납부입니다. 자,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럼 매각 허가 확정이 됩니다. 매각 허가 확정이 되면 법원 측에서 언제까지 잔금을 납부하세요 라는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만약 댁에 안 계셔서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를 못 받았다면 법원에 방문하셔서 다시 받을 수 있으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법원 문건 송달 내역을 보면 발송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낙찰일 기준 약 40일로 마감 기한일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기간은 넉넉하니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낙찰자가 할 일은 매각 허가 확정이 난 뒤부터는 이제 비교한 대출 은행권 중에서 한 곳을 정하셔서 대출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은행권과 연계된 법무사가 지정되어 있어서 대출과 잔금 납부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대출 담당자 분께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문자로 보내줍니다. 그럼 그 서류들을 챙기셔서 은행권에 방문 후 서류를 주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럼 약 일주일 뒤 대출 상담사분이 확정된 대출 한도, 이유를 정확히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연계된 법무사 측에서 전화가 갈 겁니다. 잔금 납부를 언제 할 건지, 취득록세 등 수수료 관련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이때 법무사님에게 인도명령도 같이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 단계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할 일은 점유자와 접촉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제 경험상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연락을 취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는 언제 나가실 계획이신지, 저희는 이제 곧 잔금 납부한다라며 경매 진행 상황과 이사 계획을 종종 여쭤보시면서 명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인도명령 명도입니다. 자, 이제 잔금 납부를 해서 정당한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경매는 잔금을 치는 동시에 소유자가 됩니다. 전 단계에서 말했던 인도명령도 함께 신청합니다. 인도명령이란 법원 측에서 정당한 소유주에게 집을 인도하라 라는 명령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법무사님에게 잔금 납부할 때 같이 인도명령도 신청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추후 점유자와 이사 협의가 잘 되지 않았을 때 강제 집행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인도명령이 소유자와 점유자 두 곳 모두 도달돼야만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점유자들은 인도명령을 신청해도 잘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시송달까지 가게 되는데, 공시송달까지 가게 되면 잔금 납부 후 약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신청인, 즉 낙찰자에게는 인도명령이 도달이 됐는데 피신청인, 소유자는 폐문부재로 받지 않아 법원 측에서 공시송달을 처리했습니다. 공시송달 처리 후 14일이 지나면 인도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자, 이제 인도명령까지 신청이 됐습니다. 점유자와는 계속 연락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보통은 여기까지 오면 이사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을 텐데요. 이사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쪽지를 붙여도 연락이 없다거나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는 제 경험상 크게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사비를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경우. 두 번째는 나도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 낙찰자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사협의가 잘 안 될 때는 내용 증명도 함께 보내보시고 그래도 답이 없다면 강제 집행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강제 집행도 세부 절차가 있는데요. 먼저 인도 명령이 도달되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합니다. 강제 집행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보통 신청일 기준 일주일 내에 날짜를 잡아서 집행관과 함께 강제 집행 계고라는 것을 나가게 됩니다. 강제 집행 계고가 뭐냐면 경매 물건의 집행관과 열쇠 사장님이 동행하에 문을 따고 집을 비우라는 경고장을 붙이는 행위입니다. 이때도 2주간의 협상 기간을 주는데요. 보통 여기까지 오면 점유자도 심각성을 느끼고 이사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 경험상 진짜 짐을 드러내는 행위인 강제 집행을 끝까지 간 경우는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사 날짜가 정해졌을 텐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이사비는 이삿날 전에 미리 입금하시면 안 됩니다. 점유자들 중에 이사비를 미리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저도 미리 드려봤는데 약속했던 이삿날을 어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삿날에 짐을 뺀 것을 확인하고 미납관리비 정산 내역을 확인한 후에 이사비를 송금하시면 됩니다. 보통 낙찰일 기준 부동산 인도를 받기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제 집행까지 가게 되면 낙찰일 기준 4, 5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낙찰 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그럼 저희 고객분 낙찰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동구 방호동에 소재한 아파트인데요.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 시세 대비 약 3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24년 1월 25일 1억 5,977만 원의 낙찰을 받고 일주일 뒤 24년 2월 1일 매각 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 후 일주일 뒤 매각 허가 확정이 났습니다. 그 후 법원에서 24년 3월 12일까지 잔금 납부 마감일을 정해서 낙찰자에게 보냅니다. 저희 고객분은 그 사이 대출을 알아보시고 24년 3월 8일에 잔금 납부를 했습니다. 임차인 배당은 약 한 달 뒤인 24년 4월 18일 날 진행이 됐습니다. 부동산은 24년 4월 28일 날 인도를 받았습니다. 낙찰일 기준 약 3개월 걸렸습니다. 제가 경매 컨설팅을 한 지는 5년 차인데요. 저도 처음에 경매를 책이나 강의를 통해 배웠지만 실제 낙찰을 경험하면서 느낀 점은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낙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신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내가 소홀히 여겼던 부분은 없는지 체크하게 됩니다. 경매가 이론에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만 진행된다면 좋겠지만 실무에서는 많은 변수들이 발생합니다. 그 변수들이 발생할 때마다 엄청 당황했지만 다행히 실무 경험이 많은 회사 선배분들이 계셔서 조언과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마땅히 물어볼 것도 없고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확신도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 또한 그랬었고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매 입문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경매 낙찰 후 낙찰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